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오늘 제목은 양극재 내재화율. 한국 세일 기업이죠. 삼성 SDI, LG 엔솔, SK온 3사의 내재화율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현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점 방향은 양극재 내재화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자, 이 밸류체인 사업 구조인데요. 삼성증권 인용인데, 자, 이 데이터는 100%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냥 러프한 자료인데, 에코프로 BM 배터리 재료 100%인데 고객사 비중 SK온 40%, 삼성 SDI 60%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최근 SK가 더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집혔다. 자, 여기도 보면 NCN 90%짜리가 60%고 NCA죠. NCM 90% 돼 있는데 이건 대표 종목이고 조금 더 낮은 80%짜리, 60%짜리도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얼티멈 셀 30%, LG 70%, LG 70%라는 건데 최근 자, 이제 공급하기 시작할 거예요. 삼성 40조 32년까지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약간 기조가 바뀌는 거죠. 에코프로 BM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태생적으로 삼성하고 관계가 있고 지분 구조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LG와 관계가 높은데 삼성과의 연결 이렇게 이제 확장해 가는 거죠. 그게 지금 운명이죠, 사실은. 세일 기업과 양극재 기업은 전부 다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자, LNF. 자, 전통적으로 LG 70%, SK온 20% 이랬는데, 여기에서 SK도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LG하고의 관계도 조금 그렇고 하면서 테슬라가 나왔죠. 테슬라. 한 개 더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죠. LG화학은 뭐 당연히 LG 엔솔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95% 다른 데 공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최근 좀 특이한 상황이 뭐 모나코 LFP 하면서 나오는 게 하유 코발트라는 기업이죠. 하유는 포스코 퓨처엠도 조금 관계가 있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 삼성 SDI용은 이 모바일용입니다. EV에 진출을 하진 못했고 LG의 1차 소송품. 자, 이 코스모는 아직 시작 단계다 라고 보여집니다. 갈 길이 먼 거죠. 자, LG화학의 양극재 생산 현황은 기사화된 것처럼 자, 이것도 명확하진 않은데 어떻든 LG화학에서 확인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캐파 8만 톤 21년에서 26년에 26만 톤 정도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21년에 내재화율이 30%. 이게 LG 엔솔과의 관계죠, 결국. 화학이 셀을 만드는 건 아니까. LG 화학과 LG 엔솔은 한 몸이죠. 26년까지 36% 전망이라는 거죠. 지금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30%대겠죠. 30%. LG 엔솔은 LG 화학 외에 부족분을 포스코 케미칼 앞부분에 나왔고 유미코아 등 유미코아도 있습니다. 니켈계라는 게 90, 80, 60%대가 있고 60이 점점 사라지고 80, 90 이렇게 이제 가고 최근 인산철, 미드니켈, 뭐 망간계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이 높습니다. 내재화율이 LG화학, 삼성 SDI는 자, 이 딜사이트 다트 기준에 보면 구입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극재의 매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매입 금액에 관련된 거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단가만 나와 있는데 조금 특이하죠. 삼성이 3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LG엔솔은 2만 5천이면 꽤 차이가 나죠. 21년이지만 최근
23년 1분기도 보면 여기 2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삼성 SDI의 이 양극재 매입 규모는 약간 다르죠, 그죠? LG와 SK온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LG와 엔솔이 양극재를 싸게 구매하고 있다. 22년에는 좀 비슷했는데 이게 아마 리튬 가격 연동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바인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2년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SDI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가 EV용하고 모바일용이 합쳐져 있어서 전기차로 쫙 갈라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좀 특이하죠, 여기. 자, 가장 최근 자료 23년 반기 기준으로 보면 삼성 SDI가 6조 4천억. 자, 이것은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보면 극판자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양극재가 거의 90%죠. 100%는 아닙니다. 조립자재, 이거는 양극재가 아니죠. 팩자재. 이렇게 해서 합한 금액입니다. 전자재료는 아니고 LG엔솔은 그냥 원재료. 그래서 여기 보면 음극재 분리막까지 다 들어있어요. 8조 6천억. 여기 포스코 퓨처엠, 니치아 등. 여기 양극재죠, 니치아도. SK온 앞부분에 좀 빠져 있었는데, 그죠? 니치아라고 돼 있는 여기가 좀 꽤 큰 걸로 보입니다. 유미코와 니치아. 이게 이런 자료들을 완벽하게 그려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추정인데 어느 정도 러프하게 맞춰가서 추정하는 거죠. 지금도 여기 내재화율은 추정입니다. 추정. 사실 자기들도 잘 모를 거예요. 하도 많이 변해서. 여기도 보면 SK온, 유미코와 또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에코프로 여기 DMP라고 돼 있는데 인지 컨트롤. 덕양산업은 가스 업체입니다. 가스 업체. 극판자재. 여기 이제 21년, 22년, 23년 반기가 벌써 4조 5천원이니까 엄청 많이 늘었죠. 자, 여기 보면 23년 반기에 원재료 구매, 그러니까 매입 금액이 6조 4천 삼성 SDI, LG엔솔 8조 6천억.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 좀 커지죠, 그죠? SK온 4조 5천억. 자, 여기에서 이제 점점 양극재로 발라보면, 자, 어떻든 정리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SK온 양극재 공급사 LNF. 이때 아마 계약 조건이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21년, 23년 1조 2천억인데 이게 실제 23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될까라고 저희 추정 5천억입니다. 저희 추정입니다. 유미카도 있죠. 여기 전구체예요. 또 아까 보면 23년 이후라고 돼 있고 양극재는 안 사는가? 에코프로 BM 여기 보면 계약이 2조 7천 뭐 10조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이 좀 다르고 요거 기준으로는 1조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23년에 4조 정도 에코프로 BM 매출 기준으로 보면 4조 정도 SK온에 간 게 아닌가 라고 봅니다. 그 이후죠. 이거는 요 뒷부분은 창조 BTR이라는 회사. 이게 음극재 회사인데 삼성 SDI와 좀 관계가 있고 엄청 크죠. 이 회사가 또 양극재도 만들거든요. 이게 SK온에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이 지분 구조가 엮여 있죠. SK온이 중국 기업들. 여기 보면 전구체 GM 여기서부터 에코프로 BM과 관계가 높아지죠. 이거는 양극재죠, 그죠? 해외 진출 캐나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지금 보면 20년, SK온은, 자체적인 생산이 없는데, 여기 보면 24년, 23년 정도 되면 지분 구조에 따라서 내재화가 되겠죠. 어떻든 이 회사가 에코프로 BM이 생산한다 하더라도 SK온이 합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분율이, 지분율 비공개네요, 그죠? 어떻든 지금은 내재화율이 제로다. 그리고 향후에 늘릴 거다. 자, 그리고 LG엔솔은 30% 이상이다. 자, 이제 삼성거 알아보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부족하죠, 그죠?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해서 나머지 기타 한 5천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이 뭔지 조금 요거는 뭐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한 5조 정도 매입을 한다라는 거죠. 이 5조는 사실 여기에서 보면 여기 1년 환산으로 하면 LG 17조, 삼성 13조, SK는 10조 정도 매입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양극재의 함유 배분이 저는 한 50%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에도 보면 71%라고 돼 있죠. 이게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60% 언저리, 60%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삼성이 1년에 13조를 사는데 양극재의 매입 규모가 6조가 넘을 거다. 6조 5천억, 7천억, 7조 사이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죠. 배터리 매출에서 양극재가 어느 정도 함량을 40%, 30%, 50%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양극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30%, 40% 사이에 되는 10%의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자, 삼성 SDI 자료 한번 봅시다. 자, 유미코아는 60%대에 해서 초창기에 전기차 할 때 유미코아만 거래하다가 에코프로 BM, STM도 원래 이제 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되는 거죠. 40조. 이거는 24년에 시작된다라고 돼 있어서 23년이라고 기사에 돼 있었는데 24년. 여기 보면 NCM 유미코아는 어느 정도일까? 금액이 지금 잘 안 나와 있죠. 8만 톤이라 돼 있고, 제 예산으로는 한 1.5조 정도 되지 않을까. 에코프로 BM과 STM은 이게 나와 있어요. 공시 자료로. 지난해 기준이죠. 지난해 1조, BM이 1조 195, EM이 2조 1,600억, STM이 7천억 정도 됐습니다. 지난해. 자, 이것도 자료가 약간 애매한데,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6조 5천억 기준이라면 양극재 한 5.7조 정도 되죠. 이게 5조 7천억의 내역입니다. 여기에서 내재화에 관계된 기업이, 여기 보면 에코프로 EM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STM은 100% 자회사입니다. 이 두 개의 합이 현재 몇 프로 정도 될까라는 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 다트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 EM 내 기준, 여기 삼성 SDI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법 영업이익도 가져가는데요. 21년에 1조였어요. 105억 적자였고 22년에 2조 정도 되죠.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23년에는 아마 거의 3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한 내년 정도 되어야지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6.2%입니다. 적자에서. 올해는 조금 떨어졌겠죠. 이게 이 당시에도 보면 에코프로 BM보다, 순수 에코프로 BM 전체보다 에코프로 EM이 영업이익률이 약간 높은 경우도 있고, 이게 적자였으니까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40%의 내재화율을 가지고 있다. 삼성 SDI가.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매출에 삼성 SDI가 EM이 SDI 항이고 나머지 부분 중에 SK 항이 있는데 BM이 또 삼성 SDI에 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5대5 정도 되고 그 5의 40% 한 40% 정도가 삼성 SDI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삼성 SDI가 가지고 있다. 이 에코프로 EM의 매출이 작지 않죠, 지금. 그리고 요게 증설도 진행 중입니다. 자, STM, 이건 100% 자회사죠, 삼성 SDI에. 이건 100% 내재화합니다. 자, 다트 기준 21년에 4천억이고 22년에 1조입니다. 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5%, 4.6% 꾸준히 나오고 있죠. 23년에 더 늘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올해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지금 보면 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양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 1조 5천억. 그리고 STM도 현재 거의 동일 규모를 더 키우는 증설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재화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D1렉의 20년 자료인데요. 그때 목표가 내재화율 50%였습니다. 이게 올해 정도 예상으로 돼 있는 건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재화율 50%가 달성되었다라고 봅니다. 삼성 SDI는 셀 회사인데다가 양극재 회사인데다가 지금 최근 보면 이제 그 재료 OLED 재료 회사죠. 그러니까 양극재 내재화율이 엄청 높은 기업입니다. 분사해야 되나 이걸 STM을. 자, STM 이야기하기 전에 에코프로 EM이 현재 이 증설해서 캠 저기 보면 캠 8, 9 양극재 2개 공장 24년 예정 9만 톤 그죠? 이 투자에 관련된 게 에코프로 EM입니다. 9만 톤. 자, 에코프로 EM 증설에는 삼성 SDI가 지분만큼 유상증자에서 투자금을 넣게 돼 있고요. 여기서 생산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을 삼성 SDI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 이익도 배분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재화율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STM 공장. 요게 이제 그 삼성 울산 공장인데요. 배터리 공장이 여기 하나가 원래 있어요. 그 소재 공장이 요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STM인데 여기에 규모가 거의 더 큰 규모의 소재 공장이 확정됐습니다. 요 윗부분이 이제 배터리 셀 공장이고 이게 이제 울산 현대 LFP 인산철 울산의 어떤 배터리 공장 울산에서 지원받는 소재 에리어죠, 여기가. 그래서 이게 핵심이 소재 공장입니다. 배터리 셀 공장도 커요. 여기다 보면 이 에리어 자체가 여기 건물이 있지만 대부분 과거 불안간 PDP 이런 공장인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터를 공장을 밀어버리고 세우는데 이 뒷부분까지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자, STM도 2배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몇 달 전에 했던 건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좀 수정을 해야 되지만 21년, 22년, 23년까지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증권사들의 추정을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서 배터리 원가 기준은 저는 전체 이 EV 기준입니다. 삼성 SDI EV 기준. 자, 모바일용 양극재도 있고 해서 앞부분에 원재료 가격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바일의 규모가 지금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2년 기준이면 EV하고 모바일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모바일은 정체되고 EV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23조인데 32년 74조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억입니다. 74조. EV만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모바일 이렇게 더하면 더 커지는 거죠. 왜 32년까지 했냐면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3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규모도 어때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7조 정도 연간 포스코 퓨처엠이 담당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이게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나중에 에코프로와의 관계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EM을 키우기 때문에 EM과 에코프로 비는 사람들이 이제 EM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STM도 그렇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23년 기준으로 보면 자, STM 그 100%고 에코프로 EM은
40% 기준으로 내재하율을 제가 계산해서 현재 내재하율은 52%다 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높죠.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오차 한 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삼성 SDI는 양극재 회사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양극재의 가치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죠. 자,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서 30년 기준으로 여기 보면 내재하율이 떨어졌는데, 자, 이 부분은 STM과 에코프로 BM이 실제 어느 정도 증설이 되는지 제가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이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제가 1조 5조 바로 24년 되면 1조 5천억 3조 뭐 4조 이렇게 해야지 점점 좀 늘어나겠죠, 양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판단이 좀 어려웠는데, 어떻든 지금 내재하율은 상당히 높아졌고 이 형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23년, 24년에 매출이 좀 급증하게 돼 있죠. 해외향도 늘어나고, 뭐 지금 뭐 합작사들이 24년, 25년, 뭐 24년부터 지금 시작하거든요. 그때 되면 내재하율이 조금 주춤해질 수 있죠. 그게 대비하기 위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필요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추가로 기업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미국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국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건지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어떻든 지금 현재 STM과 에코프로 EM의 증설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재하율은 한 24년, 25년까지는 줄지는 않겠죠. 자, 여기에 가면 SK도 내재화해야 한다. 그래서 24년 보면 투자하는 거죠. 조금 늦죠, 그죠?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LG화학도 실질적으로 내재의 목표는 50%였거든요. 지금은 30%니까 추가로 더 가속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 기업 LNF가 약간 불리해졌던 거죠. LNF도 결국 다른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고. 자, STM 같은 걸 왜 하느냐? 에코, 포케 같은 기업들 단가를 조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극재 수급이 힘들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느슨해졌죠. 리튬 가격이 내려가서. 자, 이런 이제 내재화 침투율에 따라서 에코의 실적이 좌우된다. LNF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양극재 기업들도 현재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코는 SK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삼성은 벌써 내재화율이 높고 내재화 가능한 기술 뭐 다 갖췄잖아요. SK는 이제 시작이라서. 왜 SK가 에코하고 같이 이렇게 확장하느냐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에코는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죠. LG, 테슬라와 할 수 있을까? 적극적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직 소식은 안 들리고 있고. 자, LNF가 테슬라에게 공급한 이유가 동일하죠. 먼저 왔죠. LNF는 이 사항을 에코 대비. 이런 사항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셀 기업은 양극재 기업화 되어 있다 벌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심화되어 있죠 지금. 자,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은 양극재로 만족할 수 없고 전구체, 리사이클, 광산까지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마진 내기는 쉽지 않다. 어떻든 매출은 급증할 거다. 향후 셀 기업도 양극재 기업도. 자, 오늘은 셀 기업에 특히 삼성 SDI 위주, 왜 데이터가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주로 셀 기업의 양극재 내재화율이 생각보다 엄청 높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것은 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